올해 치러진 32회 민법시험이 예년에 비해서 앞부분이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문제 풀다가 정신을 잃고 당황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와도 평소에 연습한 대로 이 정도 문제는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시험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방문가 클래스. 사실 먼저 딱 봤을 때 자주 보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닌 것도 들어있어요. 그냥 제끼셔야 돼요. 고민 없이. 자, 42번.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뭐에 대한 사례인지 키워드를 찾으시라고 했어. 꼼꼼히 읽는 게 아니라. 그럼 42번은 을에게 대리권 수여한 게 나오고 또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게 나와요. 이렇게 풀었어야 돼. 그럼 나머지 이제 읽을 필요가 없어. 아, 이 사례는 복대리 사례네.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사례야. 그럼 복대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됐으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 찾으래. 문제도 표시하고. 자, 1번에서 물어본 게 뭐냐.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냐. 병, 복대리인은 갑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닌데 여기 틀렸네. 자, 2번. 지문 길어요. 이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물어본 것부터 찾는 거야. 여기 나왔네.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냐고. 그럼 묵시적으로 어떤 의사표시는 다 할 수 있는데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보느냐를 물었으니까 앞에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앞에 내용이 이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럼 을,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대. 그럼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니까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 묵시적 승낙이 있는 걸로 본다고.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니에요. 그럼 2번을 자기가 처음 봤으면 정확히 몰라. 그럼 일단 2번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그럼 표시하고 다음 질문을 보셔야 돼. 그럼 3번은 물어본 게 이거야. 을은 갑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었다고. 자, 을은 병을 선임했으면 당연히 병을 감독을 잘 해야지. 갑의 승낙을 얻어 선임했더라도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그럼 3번은 확실히 틀렸고, 그러니까 각 지문을 절대적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4번에서 물어본 건 병의 대리권이, 즉 복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았냐 물었다고. 그럼 소멸하는지 판단할 근거를 찾으니까 갑이 사망했대. 그럼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들은 싹 다 소멸하니까 않는다. 틀렸고. 자, 5번에 나오는 단어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냐.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있다. 그럼 나머지가 명확히 다 틀렸으니까 남겨뒀던 2번이 답이구나 하고 풀었어야 될 문제예요. 자, 43번. 이것도 사례가 긴데 사례를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사례인지를 빨리 알아내셔야 돼. 이 사례는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했대. 그럼 여기서 끝난 거야. 아, 을이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를 했구나. 근데 을은 능력자니까 쟁점이 아닌 거고 무권 대리인지만 알고 바로 풀면 돼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지. 이렇게. 여기를 읽는 게 아니라고.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무권 대리 사례네. 틀린 거. 그럼 무권 대리에서 1번에서 물어본 게 뭐냐. 철회할 수 있니? 그럼 철회할 수 있으려면 선이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모른 병이야. 아, 병은 몰랐으니까 철회 있다. 맞군. 자, 2번. 확정적 무효가 되니? 그랬더니 병이 유효하게 철회했대. 그럼 철회했으면 무효로 확정나. 맞고. 자, 3번. 반환 청구할 수 있니? 누가? 병이 갑을 상대로. 지금 무권 대리 사례예요. 그럼 병하고 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병은 갑한테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근데 3번을 잘 몰랐다. 모를 수는 없는데 무권 대리니까. 을이 책임져야지.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병이 갑한테 뭘 돌려달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미심쩍으면 4번, 5번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럼 4번에서 물어본 건 이거야. 증명해야 되냐? 그럼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주어가
갑이야. 그럼 갑이 철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병이 알았다라는 걸 갑이 증명해야 돼.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이거는 최근에도 시험 지문에 2차례 나왔던 문장이란 말이에요. 자, 5번은 이제 신의 측의 반환에 뭐가 거절하는 게 뭐 했을 때? 사망해가지고 상속됐을 때. 그럼 무건대 상속 나오면 거절할 수는 없다.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뜻이니까. 얘도 맞네. 그럼 결국 답은 3번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42번하고 43번 문제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문제를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놔서 보니까 이거를 세세히 읽으시면서 혼이 빠지신 분들이 이제 시험을 그르치게 된 거예요. 자, 44번.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래.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게 파상 관제인이 나왔어요. 그럼 최근에 자주 외운 거야, 이거. 최근 30회 때도 나왔고. 그럼 파상 관제인은 선의로 다뤄지냐 그랬다고. 그럼 파상 관제인 나오면 선이야.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이면 선이라고. 파상 관제인이 악의로 되는 경우는 딱 한 경우뿐이다. 파산 채권자 전부가 악이라야만 악의일 수 있고.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 나오면 선일 수밖에 없어요. 옳은 거 찾아야 하는데 1번 찾았거든? 그럼 이 문제는 이걸 할 게 아니라 외운 대로 답이 나왔으니까 파상 관제인은 선이 맞네. 한 번 더 확인하고 답 쓰고 끝내셔야 돼. 그리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나머지 문장들은 시험장에서 읽으시면 안 돼. 외운 대로 답 나온 문제는 그대로 끝내셔야 된다고. 자,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찾으래.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일단 몇 개 들어있는지 먼저 보고 3개 들어있구나. 그리고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나, 둘씩 들어있어요. 그럼 3개 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효력 규정 아닌 거를 하나 아니면 2개를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가장 확실한 거 기억.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라 효력 규정 아닌 거. 기억이 일단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기억 들어간 게 1번하고 4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지우시고. 그럼 니은만 하면 되는 거야. 디귿은 할 필요가 없어. 자, 니은. 최근에 강조했던 사안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 당연히 금지했어. 단, 이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다고. 처벌은 하되 유효성은 인정된다. 그래서 니은. 효력 규정 아닌 거. 그래서 4번이 답이구나. 디귿은 시험장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야, 46번. 이중매매 나왔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럼 이중매매 사안이 나오면 적극 가담했으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대위에서 말소할 수 있고 제3자도 싹 다 무효다. 그거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1번 길어. 그럼 끝에 물어본 게 뭐냐?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니? 그럼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앞에서 하면 되니까. 앞에서 반사회적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의 기초에서 제3자가 나와요. 그럼 반사회적에 해당한다는 이야기가 적극 가담했다는 뜻이니까 제3자도 싹 다 무효다. 그럼 제3자는 선일지라도 싹 다 무효라. 유효 주장할 수는 없는데 틀렸네? 1번이 틀렸네. 이런 문제들은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운 대로 지문이 나오면 다시 하시는 한 번 더. 이중매매에서 틀린 거 찾으라는데 반사회적에 해당해서 제2매매가 무효야. 그럼 제3자도 싹 다 무효라. 유효 주장할 수는 없지. 1. 끝. 이렇게 푸셔야 돼. 나머지는 보시는 게 아니라고. 자, 47번. 취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이거 매년 나오는 제목이니까 각 지문별로 확실하게 외운 거를 정확히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은 3년이랑 10년 기간 나왔어. 그럼 앞에 기산일이 맞는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맞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맞고 얘는 맞네. 그럼 다시 볼 일 없는 거고. 자, 2번 물어본 게 이게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2번 문장은 아주 기초인데 시험에서 다룬 적이 없어요. 너무 기초라.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에는 인식해야 되는지 인식할 필요가 없는지 확신을 못해. 그럼 체크하고 내려가셔야 돼. 자, 3번은 취소된 법률행위. 취소됐어. 그럼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인 걸로 봐. 소급하여.
처음부터. 얘는 맞네. 그럼 1번하고 3번은 다시 볼 일이 없어야 되고. 자, 4번. 취소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니 이런 건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해요. 왜? 형성권하고 청구권하고 우리가 구별할 문제는 아니거든. 이것도 처음 봐.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생 기초지문이야. 그럼 보류하시고 내려가야 돼. 그럼 5번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자, 취소는 누구한테 하냐? 그때 그 사람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3번, 5번은 기존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왔던 문장들이라 처리가 되셔야 되고 2번하고 4번은 우리 시험에서 처음 보는 문장들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들은 두 개가 남았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앞에 거 찍기로 했으면 2번 찍고 가는 거고 뒤에 거 찍기로 했으면 4번 찍고 가시는 거야.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좀 더 답에 접근하려면 이게 키워드, 이게. 자, 추인은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취소권이 있는지를 알고 나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의사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법정 추인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취한 거라 취소권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식해야 된다. 여기가 틀렸다. 근데 이 문제는 1번, 3번, 5번은 확실히 처리하고 처음 보는 두 문장 중에 하나를 찍고 가셔야 돼.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틀려도 합격해,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오랜 시간 한 문제에 고민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주제별로 외운 지문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중에 답 나오면 답 쓰고 끝내고 안 나오면 나머지 중에 하나 찍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자, 48번. 표현 대리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라 그랬네. 1번. 이거 눈에 안 들어와요. 문장도 길고. 그럼 패스하시는 거야. 내가 외운 문구 있는 걸 먼저 찾으시는 거야. 그럼 2번은 과실상계 나왔네. 이거 적용 안 되는데?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는데? 이거 외운 대로 딱 떨어져. 얘는 틀렸네. 볼 일 없고. 자, 2번은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니? 기본 대리권 다 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고. 자, 4번. 강행복규 위반해서 무효야? 싹 다 무효인데? 그럼 표현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딱 맞네? 끝. 이렇게. 그럼 1번 문장. 이거 눈에 들어오는 문장도 아니고 지문도 길고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이걸 두 번 읽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 내가 외운 거 먼저 찾는 거예요. 외운 거. 그래서 4번이 답. 이건 4번 답 쓰고 끝내셔야 돼. 자, 49번.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그럼 조건과 기한 문제도 매년 나오는 문제라 내가 외운 지문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1번이 처음 봐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법정 조건이 뭐야? 몰라. 자, 2번.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했대. 그럼 싹 다 무효인데? 얘는 맞네. 그럼 2번은 다시 볼 일 없어야 되고. 자, 3번은 물어본 게 이거야. 조건이 성취됐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하니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온 거야. 앞에 써 있다, 여기.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그럼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거. 법률행위가 성립이 돼서 여기 법률행위에다 조건을 붙인 건데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거지. 성립은 조건 붙일 때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성립이 된 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됐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성립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3번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쭉 읽고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고 물어본 게 뭔지를 항상 먼저 정의해야 돼. 법률행위가 성립하냐고? 조건과 기한을 붙이려면 성립이 돼야 붙이는 건데 그럼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나는 거지 성립은 이미 된 거야. 그런데 조건 성취됐을 때 비로소 성립하냐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3번 답 쓰고 끝내야 되는데 이걸 전체를 읽은 사람은 처리가 안 돼. 그럼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래. 그럼 정지 대신에 발생이라고 쓰고 발생이 불가능하면 무효. 얘는 맞네. 지우고. 자, 조건과 기한이라는 건 앞으로 이래, 앞으로. 근데 과거의 사실이야. 그럼 과거 이미 발생한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해. 이것도 그냥 기초 개념이야. 그럼 3번이 잘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1번, 3번 남는 거예요. 그럼 3번 처리 안 되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외운 지문 그대로 답이 쉽게 나오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외운 문장들이 답이 아니고 처음 보는 문장들이 둘 중 하나가 경합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은 둘 중에 하나 찍고 다음 문제를 풀러 가야지 이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은 남겨뒀다가 우선 내가 외운 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와서 한 번 더 보면 된다는 거예요. 더 볼 시간이 없으면 둘 중에 아무거나 찍고 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2번, 4번, 5번 지문 정도는 처리가 되고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지문 한두 개 섞여 있으면 아는 문장들까지도 죄다 의심사고 헷갈리고 하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0번. 무효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무효행위 추이는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이 추인의 모든 공통점이 그거야. 무효든 취소든 추인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려면 하자가 없는 상태라 해야 되니까 당연히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돼. 뒤집으면 그럼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효력이 있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니까 추인해봐야 아무 효력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거. 1번이 정확히 옳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1번 문장도 시험에 나온 바는 있지만 답으로 부각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이야기라. 추인이 되려면 당연히 하자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확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문장들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럼 2번은 무효인데 무슨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냐. 말도 안 되는. 무효에는 아무런 기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 출제자가 창작한 거고. 자, 3번에 기니까 끝에 물어본 거 가정적 의사가 고려되지 않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일부 무효에선 원칙은 전부가 무효지만 나머지 부분에 유효일 수가 있다. 이때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만 나머지가 유효일 수 있는 거니까 고려되지 않는다. 틀렸고. 자, 4번 묵시적으로 할 수 없냐. 어떤 의사표시든 묵시적으로 다 할 수 있다. 틀렸고. 자, 5번은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냐 그랬어. 뭐가? 강행복규에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했을 때 그럼 강행규정에 위반해가지고 무효면 여전히 질서 위반이니까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요 1번하고 5번이 같은 애. 강행규정 위반해가지고 무효인 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해봐야 유효로 될 수는 없어. 유효가 되려면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라야만 추인의 효과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1번이다. 1번. 자, 51번. 물건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라고 나왔는데 1번 지문부터 옛날에나 나왔던 기초지문들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무슨 형식적 의미의 법률 소련 말도 써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2번도 처음 봐. 3번도 처음 봐. 4번도 근린공원 이런 거 처음 봐. 원천 우리 수업 시간 안 했어요. 에이 넘어가 하고 패스하셔야 돼. 그냥. 자, 52번. 물권적 청구권 나왔네. 그럼 이건 매년 나오는 주제니까 공부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풀로 들어가야 돼. 옳은 거 찾으래. 그럼 물권적 청구권 제목하에 문제가 나오면 가장 1순위로 떠오를 단어는 현재야.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다.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게 이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 방해 배제를 할 수 있냐? 누가? 그럼 주어가 현재 물권자, 상대방이 현재 침해자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1번 질문은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야. 그럼 전 소유자가 물권 적용만 분리해가지고 유보해서 불법 소유자는 행사할 수 있냐고? 그럼 문장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방해 배제 구할 수는 없어.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제목에 입각해서 물어본 거를 표시해 놓고 보는 거예요. 자, 2번은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 않지. 자, 3번은 이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이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것도 포함되니 아예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한테 하는 거라니까. 과거에 이건 포함되는 거 아니다. 자, 4번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니 소유권은 항구무한이라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자, 5번은 소유권 상실했대. 그럼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이 답이네. 자, 이 문제도 1번 지문이랑 5번 지문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 행사하는 거야. 쉬운 문제다고. 현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맞춰야 될 기초 문제. 자, 53번.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고르래. 그럼 박스 안에 3개 들어있구나. 지문에는 하나 아니면 2개를 고르게 돼 있구나. 그럼 기억에서 물어본 건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청구권의 개념을 물었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거니. 이거는 등기 신청권이지. 등기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 협력 청구하는 거지. 얘네 둘이서 국가에다가 등기 신청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이건 등기 신청권. 그럼 기억을 개념 물어본 게 개념.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의 차이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럼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 지우고. 자, 니은.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냐고 물었다고. 근데 매수이냐? 그럼 채권이야. 근데 인도받아서 사용수익하고 있대. 권리행사하고 있네. 그럼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얘는 맞네. 그럼 니은 들어간 거다. 2번하고 5번이네. 그럼 디귿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니? 뭐를?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 그럼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동의 필요 없는데 동의해야만. 틀렸네.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시효 완성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동의 필요 없다. 동의 받으러 갔다가 뒷마당에 묻힐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웃었던 지문이에요. 그럼 지우고 옳은 거 찾으라 그랬는데 니은만 옳고 나머지는 틀렸구만. 2번이 답이네. 이렇게 하고 맞추셔야 돼. 자, 54번. 가등기 문제네. 틀린 거 찾으라네. 그럼 가등기에 대해서 내가 외운 거 찾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은 물어본 게 이 가등기된 이 청구권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냐? 다 있다. 자, 2번 정지조건부 압불효력이 발생할 청구권 가등기 당연히 허용된다. 3번 처음 봐. 저희 시험에 나온 바 없어요, 이 판례. 그럼 3번 읽어도 뭔 소리 잘 몰라. 그럼 넘어가셔야 돼. 자, 4번 최근에 한 거야. 가등기라는 건 청구권을 보존하는 거라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를 하는 거지. 물권적 청구권은 이미 확정이 난 거라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다고 최근에 각종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연습을 했던 거예요. 처리가 돼야 돼. 이제 5번. 이 물어본 게 이거예요. 가등기 당시에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되냐? 뭐를? 번등기 청구를. 그럼 번등기 청구 누구한테 해야 되냐? 그때 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럼 가등기 당시에 등기 명의. 그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야 된다. 맞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3번을 전혀 몰라요. 그럼 1번, 2번, 4번, 5번 처리가 된 사람은 3번의 답을 쓰게 되고 이 중 4번 같은 게 처리가 안 되신 분은 둘 중에 하나가 남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 찍고 가시는 거야. 이런 문제는 틀려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답을 못 찾겠다고 해서 이걸 전체를 또 보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공유 사례 나왔네? 그럼 지분 비율을 보라 그랬는데 과반수가 있는지를 얘들은 2분의 1에다가 각자 4분의 1씩 나왔으니까 과반수권자가 없는 사례네.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옳은 거 찾으래.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을이 지분을 포기했대. 그럼 갑과 병한테 기속이 되는데 지분 비율로 기속하는 거 아니요? 근데 갑병에게 균등한 비율로 기속하니 균등하지가 않는데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지분 비율로 기속해. 1번 틀렸네. 자, 2번 물어본 거 갑이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니? 관리 행위는 과반수라 해야 되는데 갑 2분의 1, 딱 반이지 과반수가 아닌데 그럼 임대할 수는 없고 3번은 갑과 을 관리 방법으로 신축을 할 수 있니? 신축은 처분행위라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관리행위 아닌데 그럼 갑과 을은 건물 신축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1, 2, 3번은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기초 지문들이라. 자, 4번에서 물어본 거 이거야. 특정 승계인한테도 효력이 미치니 뭐가? 갑을 병이 관리에 관해서 특약을 했을 때 그럼 갑을병이 관리를 어떻게 하자고 특약을 했으면 전원이 특약을 한 거니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특별 승계인이 있으면 이들한테도 당연히 미친다. 얘는 맞네. 근데 이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을 못해. 그럼 5번도 하셔야 되는 거야. 5번은 최근 판례라 반드시 정리를 하시라 그랬거든. 그럼 5번 지문에서 물어본 건 병이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하고 있대. 그럼 병, 과반수 아닌 자가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해. 이때 을, 얘도 과반수 아닌데 그럼 을은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방해 배제만 청구할 수 있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얘도 과반수가 아니니까 인도 청구 없는데 그럼 4번밖에 안 남아요. 이런 건 4번에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운 문장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안 외운 문장은 보류를 하는 거고. 그래서 확실하게 외운 문장들이 정확히 처리가 되면 남은 거 하나가 답이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56번 소유권에 대해서 틀린 걸 찾으래. 근데 1번은 처음 봐. 무슨 경계 어쩌고 저쩌고 몰라. 아는 거 찾는 거예요. 2번은 포락 이건 아는데 허락됐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그럼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소유권은 소멸해. 얘는 맞네. 볼 일 없고. 3번 물어본 것 같더니 무슨 수도시설이 나와요. 몰라. 4. 통행권이 존속하니 이건 알아. 주의토지 통행권 나왔으니까. 근데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됐어. 그래서 통행권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로가 생겨서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통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하나 주웠다. 쉬운 문제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1번하고 3번은 처음 보는 것들이라 그냥 제끼셔야 되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는 이건 기초문제라 4번에 답을 쓰고 맞추셔야 돼. 그러니까 어느 문제를 풀로 들어갔으면 내가 외운 문장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라는 거지. 없으면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장을 꼼꼼히 2번 읽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자, 57번. 점유취득시효야.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니? 누구 소유인지가 분명치 않아. 상관없어. 시효취득 인정돼. 모르면 넘어가시는 거야. 자, 2번은 국유재산은 원래 시효취득이 안 될 텐데 국유재산도 일반 재산일 때는 이건 개인과 거래가 되니까 얘는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대상 된다. 얘는 맞고. 자, 3번에서 물어본 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니 앞에 봤더니 점유자가 주장했던 거래. 점유자가 주장했다가 인정이 안 돼도 계속 추정되는데 소유자 측 입증해야 되니까 그럼 자주점유 추정은 번복되는 거 아니다. 3번은
수도 없이 시험에 나온 거라 내가 외운 건데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 인정이 안 돼도 추정은 번복되는 거 아니다. 그럼 3번 답 쓰고 끝내셔야 되는 게 나머지는 보시면 안 돼. 그러니까 1번 몰라도 3번에 답 쓰고 끝내셔야 된다고.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야. 자, 58번. 점유권. 틀린 거 찾으래.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이게 건물 부지가 된 토지. 그럼 이 말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뜻이네. 그럼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걸로 보지. 즉 건물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야. 이 지문을 뒤틀어 놓은 거죠. 잘 해석 안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 자, 2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야. 전유양 시험의 점유자가 달라. 근데 점유 승계가 증명됐어. 그럼 동일이랑 똑같은데? 그럼 계속은 추정되지? 맞네. 자, 3번에서 나온 건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해. 자주 나온 문장이고. 자, 4번. 점유율 반환이 발생하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점유율 반환 침탈이라 되니까. 앞에 봤더니 사기 나왔네? 사기는 침탈된 게 아니니까 점유율 반환은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 자, 5번은 선의가 나왔는데 패소했대. 그럼 언제부터? 시옷이니까. 소재기시부터인데 패소 확정시부터 틀렸네. 그래서 5번이 답이구나. 이 58번 문제는 기존에 자주 나왔던 문제들로 구성이 된 거라 100% 맞추고 가셔야 된다고. 자, 59번. 지상권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박스 문제에서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반대로 찾을 염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자고 쓰자 그랬는데 틀린 게 답이지? 이 명심하고. 이제 기억. 담보지상권이 나왔네? 외운 건데. 그럼 담보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는 거니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도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소멸하지. 얘는 맞네. 틀린 거 고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일단 답이 아니야. 지워버려. 자, 니은. 소멸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어. 앞에 봤더니 지료지급 연체가 양도 전후에 걸쳐졌어. 항상 나오는 지문이야. 그럼 연체 효과가 승계 안 되니까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 미만이래. 그럼 2년 연체 안 됐네. 그럼 소멸 청구는 없는데 틀렸군. 그럼 일단 니은 들어간 게 답이구나.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야. 얘도 아니구나. 그럼 디귿.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한 거 올해 나온 최근 판례라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했을 때 지료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냐? 청구한 날부터다. 그럼 청구한 날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맞네. 그럼 이제 다시 주의를 해야 돼요. 위에 가서.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지. 얘네들은 맞고 그럼 니은만 틀렸네. 2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풀어야 돼요. 특히 틀린 거 고르라는 박스 문제들은 옳은 거 틀린 게 뒤섞여가지고 실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고 써놓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라고 했어요. 틀린 거 잘 찾았는지를. 그래서 2번이 정답. 이 문제도 실수 없이 반드시 맞추고 가셔야 돼. 자, 60번. 지역권. 이거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지역권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는데. 자, 1번은 지역권은 요약지와 분리해가지고는 절대 못해. 맞고. 자, 2번에서 물어본 것. 이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냐? 그럼 이 토지가 승역지라는 뜻이니까 토지 일부에다가 지역권 설정 다 할 수 있다. 모든 용익물권의 공통점.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요해야 되지만 승역지는 한 필일 필요 없다. 그래서 일부에도 지역권은 설정할 수 있는데 없다고 틀렸네. 요 2번 문장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출제된 지문이라 100% 확신 있게 풀어야 돼.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은 다 할 수 있다. 일부에도 용익물권 설정 할 수 있다. 2번 답 끝 하고 나머지 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운 게 답으로 나온 건 그대로 푸셔야 됩니다.